안녕하십니까, 이유진입니다. 지난해 10월 중공의 금융당국을 비판해 각종 규제를 받아온 알리바바 창업자 마윈이 홍콩을 거쳐 스페인으로 휴가를 떠났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19일 홍콩 공일에 따르면 마윈은 16일 새벽 여러 명의 부호와 과학기술계 거물들과 전용기 2대에 나눠 타고 스페인으로 출국한 데 이어 16억 위안이 넘는 초호화 요트를 타고 스페인 동부 이비사 섬으로 휴가를 떠났습니다. 마윈은 홍콩에 잠시 머무는 동안 바쁜 일정을 소화했습니다. 소식통은 마윈이 홍콩의 부호 및 비즈니스 파트너들과 은밀한 만남을 가졌고 신계의 펜닝 골프장에서 비즈니스 상담이 있었는지는 알 수 없다. 마윈이 홍콩에 있는 동안 식사 자리는 끊이지 않았고 친구들과 포크를 치고 케이팝을 부르기도 했다고 전했습니다. 마윈이 홍콩을 거쳐 유럽으로 출국해 규제 완화 소식이 알려지자 알리바바 주가가 바닥에서 반등했습니다. 마윈과 알리바바가 정부의 연속적인 시정 수락을 받아들여 마무리 단계에 접근했다고 추측하고 있으며 이는 출국 금지 조치가 해제됐다는 뜻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중커싱업 이사장이며 샤중선의 내부 고발자 판대웅의 견해는 다릅니다. 그는 최근 인터뷰에서 마윈 회장이 홍콩에 반드시 와야 한다. 일부 지분과 회사 업무적인 변동도 있고 잠재적 주식 바이어를 만나는 것일 수도 있다고 말했지만 마윈 회장은 아직 100% 자유가 아니며 여전히 어느 정도 제한을 받고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판대웅은 중공이 마윈을 부검하거나 신체의 자유를 통제하려 한다면 국가 이미지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오히려 마윈 회장이 어느 정도 자유로워져야 중공이 알리바바의 동향을 전면 감시할 수 있습니다. 또 캐리람 홍콩 행정장관은 마윈이 올 때마다 꼭 만날 정도로 그를 반겼지만 이번에는 만나지 않았습니다. 판대웅은 마윈이 이제 어느 정도 괜찮다는 것은 환상이라고 말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북한이 동해상으로 최소 한 발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으며 올해 들어 이번이 8번째라고 군 당국이 19일 밝혔습니다. 한미일 3국이 북한과 대화를 재개한 상황에서 북한의 도발 발사는 의도적으로 3국의 위세를 떨어뜨리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강력히 비난하면서 일본의 영토와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방위력 향상을 약속했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19일 오전 함경남도 심포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한 발을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북한이 미사일을 시험 발사한 날 한미일 3국의 북핵 수석 대표와 정보당국 고위 관계자가 각각 워싱턴과 서울에서 북한과의 대화 재개를 논의했다는 점이 눈에 띕니다. 성김 미국 국무부 대북 특별대표는 노규득 외교부 한반도 교섭본부장에게 미국은 동맹과 파트너, 특히 한국, 일본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음을 재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이런 움직임은 남한을 압박하여 조소간 남북 관계 개선을 요구하고 다른 한편으론 미국을 압박해 미국의 제재 양보를 이끌어내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기시다 총리는 화요일 일본 북부 도시 시찰 일정을 단축하고 도쿄로 돌아와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열어 대응책을 논의하고 관계 기관의 정보 수집과 주변 항공기와 선박의 안전을 확인하는 등 만반의 대비를 지시했습니다. 그는 최근 북한의 미사일 기술 발전이 일본과 이 지역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무시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일본의 아베 전 총리는 지난해 북한 등 적기지 공격 능력을 분석해 요격하기 어려운 신형 미사일 개발 가능성에 대해 대비하겠다고 밝혔으나 지난해 9월 서가 총리가 취임한 뒤 논의가 보류됐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취임 이후 북한이 지속해서 개발하고 있는 극초음속 활공체와 궤도를 바꿔 비행하는 탄도탄 미사일 등의 위협에 주목하고 모든 옵션을 평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곧 수정될 국가안보 전략에 적군 기지에 대한 적극적인 공격을 포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로이터 통신은 10월 1일에서 18일까지 중공이 159대의 군용기를 보내 대망 방공 10벌 구역을 비행했지만 그렇다고 출격률이 개선된 것은 아니라고 보도했습니다. 미 공군 대학 부설 중국항공 우주연구원 켄 앨런 전 연구주임은 중공 전투기의 엔진 수명이 미국 전투기의 4분의 1 수준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10월 4일 56차례를 포함해 9월 1일부터 10월 18일까지 1일 교란 항공기 대수를 상세히 나열했으며 비록 숫자는 증가했지만 중공기의 출격률, 즉 한 대의 중공기가 이륙, 복귀, 다음 임무를 위해 다시 이륙할 준비를 하기까지 말하는 것으로 이는 개선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중공 각 군용기의 식별 번호에 대한 정보가 투명하지 않아 특정 기지의 한 대 군용기가 대만 임무에 중복으로 투입됐는지 파악하기 어렵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대해 마정군 대만 국방대학 중공군사실무연구소장은 전쟁의 가장자리에서 적과 싸우는 경험이 축적돼 대만군의 대응 반제 조치에 도움이 됐다며 해군과 공군은 중공군의 도발에 냉철하게 대응할 수 있는 데다 중공기가 후방 공력 관리 한계에 막혀 월 초처럼 대만을 장기간 대규모로 교란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마정군은 대만 공군의 출동이 줄었지만 레이더와 정보 등 요격 분야에서 기중한 경험을 얻고 있고 중공도 쉽게 전쟁을 치를 수 없어 그레이존 활동을 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의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